이때는 1979년 미국과 이탈리아는 공동으로 역대급 미친 영화를 제작합니다. 우선 배우 섭외 과정부터 골 때렸는데요. 노골적으로 남자들의 극온노 출신이 등장했기 때문에 제작진은 남자 배우들의 사이즈까지 일일이 다 확인했죠. 영화에선 실제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대부분의 배우들이 영화 내내 벗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체 영화인가 야구 동영상인가? 사람들은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 영화는 로마 제국의 제3대 황제 칼리굴라의 인생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이 인물은 역대급 또라이 짓을 매일 즐겼는데요.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다른 신들의 조각상을 파괴하고요. 검투에 쓸 사자의 먹이로 사람을 던지며 놀았죠. 또 이상한 성적 취향으로 남봉꾼 그 자체의 삶을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MSG까지 쳐서 묘사된 이 영화는 1,8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제작비와 만나 극강의 완성도를 구현했죠. 이 영화는 시작부터 수위 높은 에로씬이 계속 등장했는데요. 칼리굴라는 황실의 매운굴까지 만들어 집단 응응을 즐기는 도파민 중독자의 끝을 보여주죠. 제작진들과 배우가 정말 작정하고 미친 영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991년 이 영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보수적인 국가라 대부분의 장면들이 편집된 채로 개봉되게 됩니다. 이 영화가 개봉될 당시 미국에서도 이는 논란거리였는데요. 논란이 점점 심해지자 보스턴에서는 이 영화를 상영 금지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수많은 보스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다른 동네로 넘어가 그 영화를 보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 영화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되어 2,800만 달러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요. 1980년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흥행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스턴 사람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나요? 못 보게 하니까 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보지 말라니까 더 보고 싶으신가요? 분명 여러분도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셨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청개구리 심보라고 부르죠. 시험 기간 때 공부할 게 산더미인데 딴짓을 하며 놀거나 다이어트 중에 고칼로리 음식을 먹거나 부모님이 시키는 건 더 하기 싫어지는 감정.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 바로 코끼리 생각이 들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금주법을 만들었더니 술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아이러니.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호기심이 드는 이 상황,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아담은 사과가 좋아서 먹은 게 아니었다.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먹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는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에게 별 관심이 없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딱히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요. 어린 왕자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황당한 예시도 있습니다. 프로이센 왕국은 예전부터 감자를 재배했는데요. 당시 감자는 싹과 잎으로 인해 식중독을 일으켜 악마의 식물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국가들은 감자를 주로 돼지 사료로 이용했죠. 하지만 1774년 프로이센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시 프로이센의 국왕인 프리드리히는 사람에게도 감자를 먹여 흉년을 극복하려 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돼지들이나 먹는 걸 내가 왜 먹어야 해? 라며 정부에 저항했습니다. 이에 빠기쳐버린 프리드리히, 그는 자신이 직접 감자 요리를 해먹기 시작하는데요. 더 나아가 이제부터 감자는 귀족들만 먹으라는 국가적 선포를 때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위병에게 감자밭을 지키라고도 명령하죠. 동시에 평민들에게는 감자 섭취를 금지시켜버리는데요. 그러자 프로이센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굳이 먹지 말라는 감자를 숨어서 먹기 시작한 거죠. 프리드리히는 인간의 본능인 반발 심리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프로이센은 감자 대량 생산의 길을 걷게 되고 감자는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되었는데요.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명작도 이렇게 탄생하게 되죠. 사실 이런 사례는 역사나 문학 작품에도 수없이 등장하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불타오르는 것이 사랑이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막으면 막을수록 거세게 흐르듯이. 부모님의 만류가 없었더라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저렇게까지 정열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은 이런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이런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반대 심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반대로 하고 싶어지는 심리를 말하죠. 인간의 호기심과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반항심이 결합된 감정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호기심은 늘 인간을 자극했는데요. 만약 인간이 어떤 것에도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인류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종족 번식도 할 수 있었고 호기심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냥하는 법도 알게 되었죠. 이러면서 인류는 차근차근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즉 호기심으로 똘똘 뭉친 인류가 번식하고 생존하여 그 유전자가 현대에도 전달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호기심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특성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슬프게도 이 호기심은 양날의 검입니다. 호기심은 수많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절대 열지 말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만악의 근원이 이 세상에 나왔던 것처럼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 역시 이런 부정적 영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나도 마음을 접어야 하는데 오히려 커져만 가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사람을 설득하고 싶을 때도 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지마, 해야 돼 식의 말들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궁금한 건 해결해야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주변에서 그걸 막는다고 그 호기심이 과연 사라질까요? 아닐 겁니다. 특히 금지된 거에 대해선 강력한 도파민까지 합세해 인간은 어느새 청개구리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사람을 설득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억압이 아니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억압과 금지가 절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개구리 심보만 키워주는 꼴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호기심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호기심은 때론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발현되죠. 호기심은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끝없는 일탈과 집착을 만들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죠. 이번 영상을 통해 청개구리 심보가 아닌 근본적인 우리의 욕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